게다가 이제 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고법의 산명수를 보다 단순하게 개변해서 사용한다. 개변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뜯어고쳐서 변한 건데, 그래서 고법이 이제 그 신법, 자평경리 책에 보는 것도 우리가 팔자하게 사주하게 개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팔자술이 이제 오자술로 바뀌는 것도 이제 그런 사주하게 개변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임진년이 연주라면 삼명은 임해록, 그 다음에 지지, 진의 명, 그 다음에 임진의 나부모행, 그러니까 임진과 계산은 장유수니까 나부모행 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오자술은 천간 임해록만을 개성하고 명과 신은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합의 과정에서 나부모행은 채택하지 않고 진의 삼합을 명과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자술로 봤을 때 임진은 수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전이 삼합 진에 속하고 그 오행은 수가 되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정민이가 또한 팔자술을 읽어보자. 예. 또한 팔자술에 익숙한 사람은 경청통제할 이야기지만 명식을 세우는데 만세력이 필요하지 않다. 달마일장동에서 제시된 불수장결도의 순서에 따라 왼손의 손가락 12마디만을 가지고 명식을 단번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오자술 명식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 하나씩 짚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오자술이란 고법 명리학과 불교 사상이 결합되어 있으며 신법. 자, 불교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는데 불교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오자술에서 불교 사상이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돼? 3도 6개. 그렇죠. 3개 6도, 그 다음에 12운성. 이게 12연비하고 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호태가. 자, 그 다음. 신법 명리학에서 개발되어 온 세밀한 충의 기술이 더해진다는 데서 가히 명리학의 역사를 조명하여 통합한 새로운 현대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의 오랜 역사를 집약하고 소외되어 왔던 한국의 전통 명리학을 복원하여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등장한 통합 명리학의 위기성을 주어야. 자, 일단 이 명리, 자평명리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체가 본 사람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얘기했잖아.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최고로 만들어놨어, 진짜. 이 명리학은 진짜 우리나라 지존입니다, 지존. 근데 그 명리학의 그 현란 지체계를 오자술에 내가 가담아버렸기 때문에 오자술도 만만치 않죠.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이 통합 명리학은 이제부터 인문 사회과학의 여러 현대 학문과 손을 잡으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심리학의 성격 이용론 분야에 새로운 빛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MBTI, 애니어그램 등과 같은 성격 유형론과 달리 불교의 심오한 이론과 역술의 광대한 분야를 토대로 한 오자술은 깊은 철학적 사유와 실제적 예측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오자술은 이제 철학적 사유라든지 또 실제 예측력,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로 우리가 하면 이제 학문 분야지, 학.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측력은 이제 술이지. 술리 부분에서 우리 타슈가 불허하고, 그 세 개가 글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뭐 현란해서 복잡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인간사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이렇게 오자술만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 체계가 없다고 보면 돼. 그렇게 됐다. 내가 아는 그 학문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다음. 이는 오자술을 통한 실제 상담 영역에서 축적된 사실을 토대로 내린 실증적 판단이다. 이제부터 오자술을 포함한 역술의 체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음양오행론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오자술 명식의 기본적 구조를 습득한 뒤 주북의 세계로 뛰어들어오다. 자, 이제 오자술에서 왜 텍스트를 다 읽냐면, 우선 음양오행의 기초가 되는 모든 그 지체가 되는 간단한 정의, 간결한 정의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과 오행, 이제 음양부터. 우리는 음양오행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음양설하고 오행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따져보면은 오행설이 먼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단 음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수님이 한번 음양 오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양은 본래 왼쪽 변에 언덕부가 없는 글자를 출발했다. 그러다가 언덕부를 붙인 지금의 글자가 세력이 우세해져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언덕에 해가 비추면 양달과 음달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양은 볕이 드는 것이고 음은 그늘을 가리킨다. 빛과 그림자가 음양의 본래 뜻이다. 그런데 원래부터 양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달은 음달이 되고 음달도 양달이 된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대표적인 글자가 역이다. 역은 역술이나 주역에서 잘 쓰이는 말이다. 역은 일과 월이 합쳐진 말이다. 1호는 음양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게다가 1호를 이 음양이 음과 양이 우리 지금 자평명리에서는 한남 조습, 그러니까 차갑냐 따뜻하냐, 그다음에 건조하냐 습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한남 조습만 가지고 우리가 음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포태, 그러니까 음양에서 사상 나오고 사상에서 뭐 팔계 나오고 육상이 나오고 이제 주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역에는 일단 오행술이 없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렇게 편하지 않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상수역 이렇게 봐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음양을 이제 우리 명리에서 이제 기약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약체계라고. 기약.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입법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론자, 성리학에서 계속 다투고 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기양면을 다 이용해서 명리학 이론 체계 다 집어넣은 게 이제 이수명리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 게다가 1호를 대신하여 수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는 음에 속하고 화는 양에 속한다. 천지 역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명한, 밝음과 어두움, 한서, 추위와 더위, 주의와 낮과 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음이라는 속성과 양이라는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 말들이다. 네. 양의 속성은 움직임, 전진, 확산, 활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것이며 음의 속성은 정지, 후퇴, 움축, 침울과 같이 소극적인 것이다. 여기에 남녀는 음양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결국 음양은 이 세계를 단 두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동양의 특별한 인식 방법이다.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거대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어둑하여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말의 귀신은 흔한 생각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늘을 동동 떠다니거나 벽 속으로 쑥 들어간다든지 하며 물리법칙을 비웃는 묘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그러나 음양에 따르면 귀는 음이고 신은 양이다. 귀는 음인 땅의 기운이며 신은 양인 하늘의 기운이다. 모든 존재는 음양이 만나서 된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 하늘의 것은 하늘로 땅의 것은 땅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상에 주목하면은 내가 부동산을 좀 갖고 있다, 땅 좀 갖고 있다 이러면은 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복잡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귀가 있다. 뭐 복잡하지 없잖아요. 나 일체 부동산도 없고 평생 내가 새로운 걸 도전했다 이러면은 양의 기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자, 그다음. 모든 존재는 음양이 만나서 된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 하늘의 것은 하늘로 땅의 것은 땅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귀신이며 죽은 사람도 귀신이다. 단지 음양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분해되어 있는 것인지가 다를 뿐이다. 자, 귀신이 어떤 사람 귀신이야? 너 귀신 많다 이러는데 몹시 그 부정하는 사람은 귀신이 많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야, 이 귀신이라 이러는데 뭐냐 귀신이라고 그러면 귀가 좀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복잡할 거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주역은 사람을 인자, 귀신, 지회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또 귀신은 혼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인자. 주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은 사람의 사람이다. 사람은 귀와 신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혼은 신에 속하고 신은 양에 속한다. 네. 백은 귀에 속하고 귀는 음에 속한다. 그래서 혼백이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뜻한다. 이 기운이 합쳐져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스며든다. 모두 음양론으로 본 생사의 실상이다. 음양론은 비단 역술뿐 아니라 동양 철학과 문명의 매우 중시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역술의 시작은 음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오자술은 대전제로서 음양의 합작과 합생이라는 개념을 자, 음양에서 역학의 시작은 음양에서 시작되는 거야. 오행의 생각 재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음양이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정의할 때도 귀와 신의 결합이야. 그래서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여기서 오행의 이제 합생합작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합생합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 음양이. 예를 들어서 팔자에 재가 왕하면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왕지왕이면 부자 이랬는데
실제로 팔자 현장에서 보면은 신앙지향인데도 전혀 부자의 인생을 안 살고 있는 애들도 많아. 강력부 왜 그러지? 내가 이제 죄라는 것이 합생돼 있어야만 그것이 부자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합생합작부터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합생합작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합은 뭐냐면은 삼합이야. 삼합에는 왜 우선 그 글자들이 토라는 글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작되니까 현상계에서는 훨씬 더 뚜렷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리 오자 공부할 때 각 글자의 삼합 체계부터 우리는 가장 선명한 합작 체계로 우리가 일단 보고 설명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은 액성이라고 했어. 그럼 축액성은 질병과 관련이 있는데, 질병과. 그러면 축이라는 것이 그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축합자가든지 유축합자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유축합작국을 지어버리면 또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명리에서는 사유축이 합작돼 버리면 그 사화나 축토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오로지 금기 하나로 형성이 된단 말이야. 없어져 버려. 그런데 오자술에서는 사유축 삼합국을 형성하면 전체 오행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입체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나와 어떤 거에 관계가 되니까 만약에 연월일이 사유축 이렇게 돼 있으면 사화축 또 유화축 또 사화축 이런 관계로 우리가 다 분할되잖아. 그러니까 축액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그래서 축이라는 게 물론 두 글자가 겹쳐가지고도 그 현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이라는 게 계속 겹쳐지면 물로 현상 드러나잖아. 그게 이제 헛자름 같은 건데 어쨌든 사유축 이렇게 되면은 평면적에서 우리가 사주 삼합국을 논하지 않지만 명리적으로 볼 때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오자수로 볼 때는 이 축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이렇게 나타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도 사유축 삼합국을 형성시키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합국을 형성시키는 것도 분명히 이제 뭐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현상에서 의미를 제기할 때도 분명하겠지만 어쨌든 축액성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축액성이 언제 제일 나타나겠어? 이 시기에도 나타나고 이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위중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사유축이라는 글자들이 올 때마다 축액성은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유교 시기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이 60을 넘겨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축액성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당사주에 합작 합성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액성이 있으면은 당사주는 어떻게 얘기하고는 인생 말년에 아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왜냐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합작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얘는 어려서 성장할 때부터 몸이 골골한 어떤 학생? 우중생 같은 거였단 말이야. 사축이 합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합작은 음양이 합하여 작, 즉 생산을 해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산의 행위는 음양의 결합이 존재해야 한다. 도금과 독양으로는 아무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생 역시 합작과 같은 의미다. 다만 합작이 눈에 보이는 생산의 과정을 가리켜서 특히 지지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들의 생산 과정을 나타내는 반면 합생은 지지 속에 숨쉬고 있는 두, 3개 정도의 기운들, 지장단, 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생산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양자는 통용되어 쓰인다. 합작과 합생이라는 용어는 오자술이 지향하는 현대 명령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숙지가 되었다. 합생합작 이런 말을 안 썼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생합작 같은 말인데 합작이라는 것은 이제 합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음양이 만나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생산했다. 이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아이를 성장시켰다까지 우리가 얘기하려면은 좀 더 분명한 글자 개념이 있으니까 그 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작. 그러니까 우리가 합생합작에서 글자에 가장 주목하는 삼합체계라 그랬잖아. 삼합의 글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삼합의 글자들이 이렇게 합하는 것을 우리가 합작이라고 하고 보통 음양 합생은 다 합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합생합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한 2008년, 2009년 그때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명리 물상 실전 뭐 이런 책들을 낼 때 합생합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새는 명리하는 애들이 뭐 합생합작, 그 다음에 뭐 형충이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상대, 막 그런 말을 쓰는데 이수는 뭔데? 그거 다 무생채는 게 나한테 쓰는 말들이야.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용어의 시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리지널리티가 그걸 하면 그걸 쓰면서도 그게 무슨 뭐 명리에 오래전에 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물상대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보면은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물상대체와 뭐 이게 제목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설명한 걸 한번 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식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연세가 좀 드신 분이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희한해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다음 오행. 오행은 문명의 이런 시기부터 문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질적 재료를 의미했다. 흙물과 불, 나무와 새 등이 오행이다. 그런데 오행이라는 말에서 행은 움직임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행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상징적 상관관계라고 한다. 토는 단지 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체로 보았을 때 토는 비위에 해당하며 사계절 흐름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위치한다. 방위로는 중앙이고 색깔로는 노란색이며 그 맛은 달고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속성이 토에 속한다. 토뿐 아니라 수화, 목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오행은 상생과 상극이란 두 가지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목생수,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위의 상생관계는 서로 순환하면서 끝이 없이 진행한다. 고수에서는 이를 여환무단이라고 한다. 오행의 상생을 알기 쉽게 이해해보자. 자, 뭐 여기서 이제 목생하는 나무의 불지피를 우리 비유했는데 우리가 천간, 식간을 우리가 이제 동전으로 배열하면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순생하는 구조로 돼 있죠. 목화, 토금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하돈학세에서 하도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의 운행은 그냥 목화, 토금수로 그냥 순생하는 거야. 목화, 토금수로. 뭐 갑을, 병정, 무기 역시 이렇게 연연하잖아. 그런데 이제 지지로 가면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상극 현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문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생이기 때문에부터 다시 읽어보죠. 예. 상생이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목은 어미가 되고 하는 자식이 된다. 어미가 자식을 낳으니 이를 모자관계라고 한다. 상생은 생명의 실상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매듭이다. 그러나 생명의 실상은 이런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부담이 되는 관계도 있다. 목국조, 토국수, 수화, 화극금, 금금목, 목극토. 상극관계도 상생관계처럼 영환유단하다. 쉽게 이해해보자. 목국토, 토국수, 수화, 화극금, 금금목. 매우 단순한 관계이지만 상극은 생사를 본질로 하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실상이다. 상생과 상극의 관계는 잠시 후 다루게 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요긴한 이론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인간이 우리가 땅에 부추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게는 반드시 파괴적인 현상이 수반되게 돼 있어.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먹는다. 먹기 위해서 먹어서 내가 몸을 살찌는데 이 먹는 행위에는 여러 생물 측면체의 그 파괴와 그 죽음이라는 현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참 물고기를 잡아야겠지. 잡을 때도 어떻게 잡냐? 아주 비참하게 그물로 확 거두든지 아니면 술 막히게 줬든지 아니면은 낚싯바늘로 깨가지고 잡든지 아니면 작사를 쌓아가지고 일단 잡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칼로 도망을 치고 또 갈아가지고 먹고 할 때 먹잖아. 어쨌든 폐기물도 나오고 이런 데서 내 몸을 보여줘야 돼. 파괴적인 작용을 일단은 일으킨단 말이야.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살생을 이제 그만하고 했고 잠깐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들도 이제 뭔가를 엔젤트하게 하려면은 또 속가에 한 번씩 내려와서 내면 밑에 이제 고기를 잔뜩 깔아서 먹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지잖아. 예를 들어서 어쨌든지 간에 음양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게는 자 우리 합이라는 개념을 잘 봐요. 육간의 합에 보면은 오행은 다 상극체계야. 갑기합, 병신합, 을경합 다 상극 아니야? 오행이? 오행이 상극의 합을 만들지 않아? 자, 음양합이 뭐냐고 합을 정의할 때도 나는 문헌의 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갑기합이 왜 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갑기합
갑이라는 아버지가 정제지 기토가 엄마하고 합을 해가지고 야, 이 갑기합을 오행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에? 을경합 이러니까 경이라는 아버지가 을이라는 엄마를 남자가 여자를 그러면 갑기합 해가지고 토를 낳아. 왜 자식은 토를 낳지? 금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무슨 내 얘기를 우리 뭐 사주정설이나 처음에 명리공만에서 보면은 음양합을 이렇게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인신충이 왜 인신충이냐? 예를 들어서 자, 형충의 합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요소지. 이것은 우리가 오행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 사실 이거는 삼합의 충체계야. 그러니까 좀 설명이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뭐냐? 합이라는 건 음과 양이 동일 권역에 있으면은 합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조그만 공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만 딱 집어넣어봐. 저는 내 적성에 안 맞는 거 없어. 두 개 합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권역에, 예를 들어서. 권역에. 그런데 남자 하나,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합이 좀 잘 안 이루어져. 그리고 좀 변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있어, 변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권역에 넣는데 우리가 가불경정 무기경실연기를 이렇게 운행해 놓으면 이렇게 권역을 설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권역을 이렇게 설정해놓은 따라 가지고 음하고 양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술에도 쭉 그러니까 육합은 육합대로 권역을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인묘 뭐 진사오미 이런 거 자꾸 귀찮다. 뭐 신유술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권역을 지으면 자축, 인해 이런 식으로 권역이 설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육충도 다 합이야. 어떻게 보면은 자 봐. 인과 우리가 자 뒤에는 뭐가 있다? 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운행에 올려놓고 그렇게 보면은 합이야. 그러면 그거 왜 오행에서 인 글자가 세 개 붙으면은 신금을 끌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충격 이런 거 있는데 육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가 있으면 자를 끌고 온다. 이것은 도충격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전부 다 암합격이었어. 암합격 전부 다. 육합이 되는 글자를 끌고 오는 것도 암합. 육충이 되는 글자를 끌고 오는 것도 암합격이었다고. 암합격 다 호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충과 합의 요소가 오행으로 볼 때는 충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합의 관계라고. 합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간합의 관계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합이 될 때는 우리가 지상계에서 합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합이 되냐? 아니 뭔가 약간 힘을 쓰고 위압을 가해가지고 이제 합이 돼. 풍매라고. 아니 내가 어떤 이성에게 접근을 한다.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돼? 엣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자는 저 남자가 뭔가 좀 접근을 해줘야 내가 어떻게 합할 의사가 있는데 남자가 그냥 저게 뭐 신선이냐 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옆에서 구름만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합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게 약간 그게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합했는데 그게 되는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남자는 불리하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종래에 합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우스웠는데 내가 그거 정의했어요. 그냥 동일 권역에 있는 이름과 일양은 그냥 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권역에. 아시겠죠? 삼합은 또 조금 달라요.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어야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감옥에 예를 들어서 남자 수인을 두 명을 이렇게 해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끝내던가 아니면 둘이서 어떻게 해야 돼? 합의를 이루어야 돼. 야, 어차피 우리 살아야 되는데 치고받고 하니까 우리들이 그냥 잘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할 때 어떻게 돼? 나는 양의 속성을 드러낼 테니 너는 음의 속성을 드러내라. 나는 이런 거 할게. 너는 이거 해.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야 일단 하는 거야. 그 합의가 이제 너무 짙어지면 이제
부부의 인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게이 문화가 나와. 예를 들어서 어쨌든지 간에 권력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으면 합의되는 거야. 그래서. 좀 게이, 레즈비언 이게 네. 팔자 보시면 딱 보이세요? 그쪽 사람들을 제가 뭐 이렇게 막 많이 보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뭐 게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일상 변태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성적 결합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태형 이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잉태, 태 처음에 어떤 태가 들 때 그것이 이제 태형 이변이라는 게 왜냐면 태태조합은 뭔가 잉태가 됐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양의 결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음양의 결합이. 그게 두 개 글자야. 자, 어떻게 태익을 해야 되냐면 팔자에 보면 자사나 묘신이 있으면 요 두 글자는 관계가 태태조합이야. 개는 사를 보면 개사태. 바로 잘 안 돼. 이제 또 다시 지난번에 그랬는데 개는 병은 자를 보면 병자태. 개는 사를 보면 개사태야. 아시겠죠? 자, 묘신기. 이제 우리 자사, 태라 그래. 요것도 묘신기 보면은 을은 신을 보면 태야. 병은 묘를 보면 태야. 자, 요 두 개가 합한단 말이야. 자사합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요것도 서로 합하는데, 여기에 뭔가 합을, 태태, 그러니까 서로 합을 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형적 요소가 딱 들어가면, 이게 좀 변기한 합이야. 요런 애들이 거의 많아. 우선은, 이런 성적 소수이면 일단은. 근데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너 소수자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멀쩡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자가 싫었는데, 그 남자애가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거 어쩔 거냐고, 그거. 이 자식이 변태네, 변태주 새끼, 나이라도 작게, 나이도 곱게 안 쳐먹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 숨을 수밖에 없는데, 팔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형이 들면, 근데 이게 태형이 나한테 있어. 그래, 뭐, 성적 소수자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 왜 그럴까에 대한 호기심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묘형이 들거나, 사모야? 사신형이 들거나, 또, 자묘형이 들거나, 사신형이 들거나, 다 요 글자 관계들이야. 또, 우물파가 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형의 이변이 들면, 여기에는 뭔가 이상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궁의 임신이 되거나, 이런 글자들도 이 글자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소수 경향을 나타내는 것들도 다른 형태에서, 우리가 애를 놓자마자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자폐든 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상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상대체가 태형 이변의 물상으로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태형 이변이 어디는 모랄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최욱 선생이 뭐 중학생을, 여중생을 관계를 맺다가 뭐 죽였다. 뭐 사회적인 아주 그냥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도 태형 이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근데 태형 이변에 또 어떤 게 있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을 어떻게 해가지고 너 고쳤어. 그것도 태형 이변 현상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냐? 신속히 합한다는 의식이지. 신속히 합한다는 거. 신속히 합한다는 것은 우리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은 신속히 합합니다. 유게이, 게이. 그럼 바로 합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자식들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우선 성적 결합에 일단 애들이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성적 소수자들도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정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애들을 다 보면 일단 애들이 기괴하잖아. 옷 입고 안 기괴해 애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걔들이 어떤 의식이 있겠어? 신속하게 합해가지고 우호의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절차와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아름다운 게이 소설 별로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해봤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태양이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하여튼 우리가 변개한 일, 우리가 일반적인 모랄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애들을 막 여러 명 만나서 팔자를 봤으면 훨씬 공통적인 속성을 끌어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렇게. 왜냐면 그냥 말이 길어지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향을 쫙 한번 분류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폐의 경우로 네. 엄마 아빠가 어떤 경우에 자폐가 난다. 뭐 이런 거를 좀 하면 그렇게 사람들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제가 그 한의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주와 질병학, 사주학과 질병 이런 책들도 있어. 그런데 보면 이제 의사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명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전진을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주와 개론 정도를 익힌 수준에서 질병을 막 분류한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이제 부당하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질병이 이 부분에서 내가 나왔다는 걸 금방 알겠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행에 생각자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책을 보다가 내가 덮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선은, 포테님이 많이 일단은 생략돼 있고, 그런 데서, 우리 일단 다루고 있다. 쌤, 이분이 오묘파인데 자식이 자폐예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오묘파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오묘파가 어떤 불상이라고 그랬어, 내가. 성적 불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오묘파가 두 번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을묘다, 이러면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같은 새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해야지. 근데 내가, 그런 것이 다 설명이 좀 어렵고, 어쨌든 팔자에 오물파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봐요. 오물파가 을목을 주면은, 자, 오라는 게 식신이잖아. 그러니까, 자식궁에 오물파가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자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상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적인 분야에서 일단은, 맞춰야 된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 재수들도 MTBI인가 아까 심리 그런 거 하는데,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아니, 왜 하냐? 그러니까 수인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자기 분류를 잡아서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교육자이라 한다. 너는 요리사랑이 죽었다. 진료를 잘못 잡아가지고 재지은 거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좀 우스운 거야. 그거 대신 낭비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명리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는. 그래서 명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거 해가지고 고갈, 월살에 속하는 날에는 파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제가 꿈꾸는 또 아니지 그걸 보시는데 나중에 명리를 배우려면 우리나라가 분류해서 가야 되고 그 명리라는 게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초등학생들도 다르게 모여서 미나토를 치듯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축이 이걸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는 거는 좀 웃기지만, 우리나라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메인스트림이죠. 기독교가. 근데 이제, 국기는, 음양오행의 시원인 중국도 안 쓰는, 그게 또 붉은 별을 국기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양하고 팔개를 태극기로 쓰는 희한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쌤, 잠깐만, 식사 예약을 해야 돼서 몇 시에 해놓을까요? 그럴까? 잠깐만. 한 20분 있다가, 1시 20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족 참 희한해. 태극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태극기도 좀 잘못했지, 박영호가. 태극기, 박영호가 이제, 그걸 좀 잘못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태극기를 쓴다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역하게 본류 같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리 동호인들도 그렇고, 역학 동호인들이 적지 않아. 일본은 70년대에 아베다이잔이 중국인자로 가가지고 한 명의자를 많이 끌어가지고 했지만, 그 다음에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자등육룡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이제 중주파, 그러니까 식간론 하는 애를 데려와가지고 좀 했지만 지금 일본은 명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명리가 없어, 일본은. 그럼 대만에서도 명리는 왜 명리가 중요하냐? 동양 오술의 시원이 명리입니다. 명복 의상산으로 가는데 대만, 중국 대륙은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다 숨어버렸고 대만에서도 있어야 돼. 대만도 지금 명리는 거의 죽고 두수가 좀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우리 동호인 많습니다. 명리 동호인들. 한 7, 80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군인 숫자도 넘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이게 6, 70만 된다고 하는데 명리 숫자 많습니다. 세대교체도 계속 일어나도 근데 명리는 우리나라가 최고 같아.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명리학에서 하여튼 제일 그 명리 이론을 진화시킨 건 저예요. 어쨌든 이수명리도 나왔지. 그 다음에 있지. 그 전에 뭐 빅3 이러는데 뭐 박재산이 뭐 그 다음에 뭐 부산 박도사 뭐 자강 이승용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줄기들이 우리 선배 세대인데 아유 씨 우리나라만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 대만 가가지고 박도사 윤호 박도사를 몰라. 아니 책도 그래 책도 무슨 팔자절 다 그냥 미첼리 책 뺏긴 거 미첼리가 이렇게 급수가 높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팍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공부 혼자 해서 그냥 고스란히 공부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리 시간은 굉장히 앞서 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36군주 이런 거 중국 애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동원들도 많고 앞으로 계속 역학 종족이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제일 하여튼 명리의 강국이에요 강국 명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지 간에 자 설명이 필요했다 마음을 주고 온 것도 아니